세계 1, 2위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로 조성됐던 훈풍은 흔적없이 사라졌으며 과거 미소련 냉전에 이은 코로나19 신냉전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미중 간 그리고 한국까지 관련된 5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별 Great Decoupling.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미국과 중국이 1970년대에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을 청산한 후 줄곧 가까워지며 40년간 협력을 확대했지만 오늘날 미국 정책 설계자들은 중국과 경제적, 지정학적 대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거대 전환을 대결별 The Great Decoupling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전격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자신의 재선이 암울해지자 전격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14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도 강경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강경하게 하지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고도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 무역 규모가 매우 큰데다가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 입점해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지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의회의 움직임도 수반되는 실제적인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결속을 끊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부분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중국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방향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연관된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추가 고율 관세, 중국 내 미국 생산 기지의 귀환, 리쇼어링 강요, 세계 무역기구 탈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급사슬 자체를 뒤바꾸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산업통상 기조는 팬데믹으로 폭발적 추진력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미국 팬데믹으로 중국 철수 결심 구처. 미국의 이러한 보호주의의 거센 파고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 등 사업 모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은 팬데믹의 필수라는 마스크조차도 자국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인 3M을 압박해서 독일에 보낼 마스크를 중간에 낚아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필요한 기업들은 자국에 들어앉힌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IT 기업과 기술, 보안 관련된 분야를 중점으로 미국 의회가 문제를 삼았으며 경계했으나 이제는 팬데믹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도 고려해서 의료장비 관련한 분야도 상당 부분 리쇼어링을 계획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중국이 직접 체감하게 해주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대량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시점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자 중국의 법을 바꿔서 미국의 마스크 수출을 늦추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을 긴장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라도 미국은 자국으로 귀환시키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격화되는 화웨이 제재. 미 상무부는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해 수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화웨이 관련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나 미중 무역전쟁이 합의되기 시작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만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외국 업체들은 특정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선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반도체 업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미국의 동맹체와 함께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11 인터뷰에서 전세계에 걸친 중국의 투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유럽 등의 미국 동맹에 상당한 호응을 불러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부터 미국은 중국 화웨이의 5세대 5G 장비를 채택하지 않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요. 독일이나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책임론이 아무래도 중국에 쏠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러한 미국 주장이 예전보다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된 모습입니다. 폼페이오가 주장하는 위험이 어느 때보다 와 닿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텔이나 퀄컴을 비롯해 미국과 관련한 IT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제 15일 상무부의 발표가 나자 미국 증시에서 퀄컴과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들의 메이저 고객은 화웨이인데 이처럼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 의존도가 매우 심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은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이 퀄컴과 시스코, 애플과 같은 미국 회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 살아는 애플과 같은 회사도 압박을 받아 실적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트럼프 재선용 이벤트에 가까워서 대통령 재선 혹은 실패를 하더라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지만 미국 의회에도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국 강경책은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TSMC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약 120억 달러, 15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주의 5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반도체도 아시아를 탈피해 미국 중심으로 가자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삼성전자가 직면하는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진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추가 투자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미국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독보적인 1위이고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올해 1분기 TSMC의 점유율은 54%, 삼성전자 점유율은 18%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극자외선 EUV 기술 적용 확대 등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되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성장이 다소 정체된 상황에서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삼성전자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TSMC 미국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고객사들과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TSMC가 기술력 마케팅의 접근성까지 더해 미국 고객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이에 대해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두고 있으며 공장 증설을 목표로 인근의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공장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미국 상황을 보면서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 격화로 미국에서 제한받는 화웨이 등 중화권 업체들이 TSMC보다 삼성전자를 선호하게 돼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권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본격적으로 협업을 할 때 미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 한국이 눈치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미중 간 군사 분야 마찰 심화. 설상가상으로 군사적인 대립도 더욱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중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틈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자 미 국방부는 이를 즉각 인지하고 비판하면서 남중국해의 군사작전을 곧바로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 인민군의 자유로운 움직임만큼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고 몇 주 사이 남중국해에 잇따라 함정을 파견하고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등 위력 시위를 통해 중국에 아주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4일 전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좁은 바다로 중국이 자국 앞바다로 간주하는 대만 해협을 미 구축함 베리가 지난달 23일, 구축함 맥켄벨함이 이달 13일 각각 통과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양국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기도 하지만 남중국해에 인접한 국가들이 친미 라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괴로워하기 때문인데요. 존 아퀼리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중국 공산당이 동남아시아인들을 석유 가스 어업 문제로 괴롭게 하는 패턴을 끝내야 한다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이 지역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팬데믹 상황으로 대치 중인 양국은 태평양의 패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섯 번째, 한국 미국에 국방비 얼마나 줘야 하나? 이렇게 미국이 남중국해까지 신경 쓰며 국방비가 늘어가니 한국과 일본에도 방위비 압박을 더욱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방향은 국가재정을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며 재정이 소비되는 상황은 끝맺고자 합니다. 4월 말 미국은 괌에서 전략폭격기를 철수시키며 대북 정책을 다소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폭격기 배치 예상을 어렵게 해서 오히려 역동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괌 앤더슨 기지에 B-1B 랜서 폭격기 4대와 약 200여 명의 관련 장병을 배치했습니다. B-52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오히려 다른 전략자산이 들어와 태평양 인근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주한미국이 감축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고 여기에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과의 총체적인 갈등으로
더욱더 한일 간 미군 주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체제가 지속되는 한 더욱더 방위비 압박을 심하게 가해올 것입니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과 관련해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한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무리한 비용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자국의 재정 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한국에 13% 인상안이 아니라 13억 달러를 내라고 지속적인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가 되면서 많은 정책이 대중 강경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와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어떠한 접점에서 만나게 될지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